그럼 30번째 줄에 요거 작은 따옴표 먼저 큰 따옴표 뒤에요. 자, 요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SQL을 가지고, ASP를 가지고 SQL 자료 입력하는 거를 했어요. 자, 일단 보면은 변수에다가 값은 다 넣었죠. 이변수에다가 배가연, 대비년도, 성별, 타입, 그다음 영어명 다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요 내용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입력이 먼저 나와요. insert SQL이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변수에다가 insert문 넣는 거예요. 우리 SQL에서 배웠죠. insert문 했던 거. insert문 했던 거. 요거 했었잖아요. 보면 요거. 이 문장을 이제 우리는 ASP에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방식이 조금 낯설게 보이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변수를 여러 개 넣어서 썼던 방식이 있어요. 보면 어디 갔냐. 그거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 우리 그때 수업자로 했을 때 요거 나왔던 거거든요. 증감연산자 했었던 거. 지금 자바스크립트 설명 먼저 드릴게요.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 인폼이라고 돼 있는 변수의 첫 번째 이주를 넣었고요. 인폼하고 플러스를 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얘를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추가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이게 돼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다 한 줄에 써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를. 다 한 줄에 쓰다 보면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쓰다 보면 너 줄이 엄청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변수에 이거 넣고 그 다음 이거 추가하고 이거 추가하고 이거 추가했던 방식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ASP에서도 같은 방식을 다르게 쓴 건데 어디가 한번 싹 다 꺼버렸으면 좋겠는데 끄면 또 다른 소리 못 찾겠지. 지금 요거죠. 자, 여기서 insert SQL이라고 돼 있는 변수에서 28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 해가지고는 일단 요만큼만 이 변수에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 29번째 줄에서는 이거 있는 거에다가 이거 있는 거죠. 뭐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엔드 교가지고 추가한 거 요만큼을. 그러고 또 밑에 또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서트면은 우리가 요거 방식대로 하면은 얘는 요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을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 있던 방식이 나눠 있는 똑같은 방식이죠. 테이블 요거구나. 여기서는 하면은 얘네 방식이죠. 먼저 첫 번째 줄을 요렇게 넣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거 가로에서 쭉 넣었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여기서 쭉 넣었던 방식입니다. SQL에서도 이렇게 줄을 나눠놓으면 줄을 보기 편했던 것처럼 ASP도 그렇게 넣은 거예요. 자, 넣은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이 value 값 뒤에 있는 거가 SQL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됐어요. 한글로 써야 되는 거는 작은 따옴표 안에 넣으면 되는 거였고 숫자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작은 따옴표가 여기 작은 따옴표 있는 거 안에다가 이 값이 추가돼야 되는 건데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그 코딩에서 따옴표를 쓴다라는 거는 다른 색의 언어예요. 지금 SQL에서 보면 이 한글이라는 건 SQL 색의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에 넣었어요. 작은 따옴표 안에 한글을 넣어야 돼요. 그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배가연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배가연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백아연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요 변수 안에 있죠. new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 그러면 ASP에 있는 이 변수를 SQL 안에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따옴표를 쓴 거예요. 이렇게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쓴다라는 거는 지금 이 외부 세계 언어에 대한 거 중에 끄는 거죠. 지금 이건 ASP 세계예요. ASP 세계 언어에서 큰 따옴표 쓴 거는 SQL 세계 언어를 추가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SQL 세계 잠깐 끊고 SQL 잠깐 끊고 원래 있던 ASP 세계 언어를 넣고 다시 큰 따옴표를 닫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따옴표의 역할은 SQL에서 한글을 쓰기 위함인 거고 여기서 큰 작은 따옴표 이렇게 역할이죠. 큰 따옴표에 있는 거 요거 녀석들은 SQL 언어를 끊고 ASP 세계 언어를 넣기 위해서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엔드교 해가지고 플러스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SP 세계에서 있는 new name 값을 이어 쓸 수 있게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볼 거는 어쨌든 작은 따옴표 안에는 글씨가 들어가야 한다인 거고 그 다음에 ASP 세계 거 갖고 오려고 그러면 큰 따옴표를 잠깐 끊어야 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큰 따옴표 거는 다른 세계 언어니까 요만큼은 지금 다른 세계 언어잖아요. 자기 세계 언어 넣으려고 그러면 큰 따옴표 닫아내야죠. 그래야 자기 세계 언어 넣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값을 쭉 추가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큰 따옴표만 돼 있죠. 왜? 우리가 어차피 여기 아래서도 여기서 큰 작은 따옴표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 넣은 거예요. 여긴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 넣은 거죠. 숫자만 넣을 때는 굳이 글자로 취급할 필요가 없던 거니까. SQL 세계 언어에서도 숫자는 들어갈 수 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쭉 입력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면 insert SQL이라고 돼 있는 이 변수에는 결국 30번째 주까지 실행이 완성이 되면 insert SQL 문에 insert문 전체가 다 들어가 있겠죠. insert SQL 여기서부터 끝까지 있는 거가 다 들어가 값이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에서 연결시켜줬죠. dbcon에서 dbcon.asp 여기 파일 안에다가 ASP랑 서버랑 연결하는 거를 담당하는 사람 하나 채용해서 여기 넣어놨어요, 지금. 그 아이 이름이 dbcon mydb죠. dbcon mydb라는 사람한테 execute 실행 메소드 넣은 거예요. 뭘 실행해라는 거냐면 insert SQL 문, 즉 요 변수에 있는 값을 실행해라 넣은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잠깐 봤던 거에서도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실행을 우리가 갖고 왔죠. 요거를 여기다 실행시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객체를 넣었던 건데 지금 요거는 우리는 객체는 안 넣은 거죠. 객체는 없이 그냥 이거 총대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SQL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요거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된 거에서 실행해라. 뭐를? 이 SQL 문을 실행해라 해가지고 내는 건데 여러분 이거 작업하다 보면 솔직히 이 문장 내에서 에러 엄청 많이 나. 여러분이 지금 에러가 난 거가 새로운 내용이 아닌 거가 에러 아마 맨날 낼 거예요. 저도 맨날 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 실행을 안 해요, 원래. 제가 위에 주석 처리해놨는데 이거를 얘를 주석을 풀고 얘를 주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얘를 실행을 하면 실행을 시키면 지금 밑에는 다 에러가 띄우긴 했지만 그 리스폰스 라이트 해놓은 거는 뭐냐면 인서트 SQL 문에 있는 거를 일단 그냥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지게 해놓으면 여러분 이 문장이 여기 뜨죠. 솔직히 뭐가 오르는지 모를 거예요. 오르나면은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SQL 갖다 집어넣어요. SQL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서 오르는 거 뜨겠죠. 색깔 바뀌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도 아까 아니 실수하는 게 작은 따옴표 없거나 뭐 뒤죽박죽 돼 있거나 여기 스펠링 틀렸거나 꼭 그려보면 이거 실행해보면 이거 실행시키면 에러 난 거 바로 떠요. 밑에 구문에서 컬럼만 잘못됐다 구문 잘못됐다 뜨겠죠. 얘네가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문제가 없다. 그럼 그때 얘를 실행시키는 게 방법이죠. 인서트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 실행시키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더 편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킨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맨 처음 실행을 했을 때는 얘네가 요거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보면. 근데 여러분 이거 새로 고침해보면요. 내용 이렇게 뜰 거예요. 전에 색 썼던 거로는 밑에 내용이 뜨지만 새로 고침하면 요거 두 번을 떠요, 얘네가. 일단 여러분이 그냥 실행했었던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인서트면을 한 번 실행했을 경우에서는 이제 얘네가 확인된 거죠. 지금 얘를 했을 때 뉴 젠더 값 변수는 여기 뉴 젠더 그대로 나온 거죠. 뉴 젠더에 있는 거가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넘어왔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ASP의 뉴 젠더 변수의 값을 갖고 와서 F면 여성, 그렇지 않으면 남성 나오게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여기다 출력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쭉쭉 출력을 시킨 건데 만약에 이 인서트문을 우리가 두 번 정도 실행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넣는데 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 인서트문이 두 번 실행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얘네를 넣은 거예요. 얘네들. 얘는 뭐냐면 이 값을 넣을 거예요. 이 값을 넣을 건데 미리 체크하는 거죠. 요거 chsql이라고 돼 있는 값에다가 select문을 통해 가지고 얘를 갖고 오겠어요. select 테이블에서 where 테스트 네임 값이 new name인 거. 그리고 new name이 지금 배가연이잖아요, 보면. 이 배가연인 값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똑같이 이걸 똑같이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이 문장 나오죠. 이 문장을 만약에 실행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게 인서트문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는 얘 보이죠, 이렇게.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값이 있는 경우에서는 얘를 실행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냐면, 셀렉트문을 실행을 했을 때, 셀렉트문 이 변수에 넣고선 연결하는 아이한테 실행 메소드 통해서 이 SQL문을 실행을 하면은 RSCH라고 돼 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요 실행 결과 값이죠, 요거. 이 값에 대한 거가 BOF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없단 얘기예요. 내 코드가 여기 있는 거가 아니라 BOF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 코드 값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여기 없었다고 칠게요. 요거가. 없으면 BOF 값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런 경우에서는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전체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근데 만약에 BOF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여기 SQL 실행하면 값이 있잖아요. 보면 요거가. 이 값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SQL 상에서 이게 레코드 위치가 시작하는 위치가 아니죠. 시작하는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if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실행 안 해요. 쭉 실행 안 하고 이 else 뒤에는 실행하는 거죠. 중복적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지금 실행의 값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면은 이 밑에 있는 걸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뜬 거죠. 여기서. 자, RSCH에서는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셀렉트문 실행한 자료죠. 셀렉트문 실행한 자료 갖고 있는 아이예요. RSCH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실행에서 나온 요 결과물인 거니까 여기서 테스트 네임과 불러와서 걔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라고 실행을 안 뜨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자료가 2중, 3중 입력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작업을 한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여러분 입력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을 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거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해나 쉽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자료를 지워버리고 요 중복 체크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차단이 나는 거죠, 이제. 실행을 하면 계속 실행이 됐어요, 제가. F 계속 눌렀어요. 그 SQL에서 제가 이거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배가 이러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항상 요 구문을 통해서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기존의 자료에 두 번 입력되지 않게끔 하는 거. 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입력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자료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할 건데요. 아까 거 했던 거 설명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다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거를 다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 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변수를 미리 만들어서 거기다 값을 다 집어넣어놨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건 뭐 쉬운 내용이었을 거고요. 그 내용들을 SQL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SQL 인서트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 인서트문의 SQL문을 여기에 있는 요 인서트 SQL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변수명 여러분 쓰기 나름인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쭉 입력을 시켰어요. 쭉 입력을 시켰던 거고 따옴표, 큰 따옴표를 해가지고 이제 SQL만 쭉 했던 거고 자, 여기 있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의 구분은 SQL에서의 작은 따옴표인 거고 요거 작은 따옴표는요. 큰 따옴표는 SQL과 ASP 구문에 대한 거 차이를 확인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넣었어요. 그냥 쭉 넣었던 거고 요 문장에 대한 게 핵심이죠. 요거는 dbcom mydb라고 하는 요 객체 요 객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 연결된 이 파일이죠. 요 파일 연결에 대한 거 담당한 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담당한 애 이름을 우리가 지금 어디 갔어? 네, 요거를 했던 거죠. 요거 어디 갔냐? 요거 이 녀석 이 사람한테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연결된 사람한테 실행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인서트 SQL문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시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인서트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돼서 지금 요거를 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이거 추가시키게 하는 거가 딱 얘가 해준 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ASP 실행을 시키면 항상 이 위에가 에러가 나도 얘가 에러가 나요. 이가 자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따옴표를 이거 안 닫지 않는 한. 그럼 결국에는 이 SQL문이 잘못된 경우는 얘가 에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러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얘를 그냥 바로 실행하기 전에 얘 주석 처리해서 바로 실행하지 않게 하고 리스폰스 라이트 해가지고 이 인서트문 ASP에 보여지게 하라는 거죠. 보여지게 하면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주석 처리하고 얘를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실행을 시킨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위에 우리 있던 거 그냥 변수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변수죠. chgender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변수 안에다가 뭐 넣을 거냐면 자, 여기 따옴표 해가지고 갖고 오게 한 건 ASP가서 있는 ASP 구문 안에 있는 newGender ASP에서 newGender 변수 값을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넣습니다. 변수에 뒤죽박죽에 대해서 잘 잡으셔야 돼요. 내용들을. 잠깐 놔버리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야지. ASP 변수 값을 자바스크립트 변수 넣었던 거고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이 chgender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변수 안에는 이 값 들어가 있는 거죠. 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한 거예요. if은 자바스크립트 if은 이 값이 f면 wr이라고 하는 변수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했죠. wr이라고 변수에다가 여성 그렇지 않으면 남성 넣어놓게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는 ASP의 new name ASP에서 new name 값은 요거잖아요. 요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에서는 ASP에서 new year가 요거였죠? 이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특이했죠. 스크립트문 안에 document.write에서 요거 WR이라고 된 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WR 변수값을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위치에다가? 이 LIT그 위치에다가. 그래서 지금 실행하면 여기 여성이 뜬 거가 지금 얘는 ASP 변수값이고 얘도 ASP 변수값인데 이 여성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변수 갖고 온 거죠. WR 변수. WR 변수가 이 위치에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HTML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ASP 또는 자바스크립트 했던 내용들이 원하는 곳에 뿌려줘야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바로 그냥 갖고 올 수도 있었겠죠. 그냥 만약에 여기 newgender를 갖다가 그냥 끌고 왔었으면 이렇게 안 쓰고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newgender 값을
그냥 이렇게 갖고 오겠다 했던 거면 여기 나와야 되는 값은 여성이 아니라 F가 나왔겠죠. 그럼 모르잖아요, 보면. 또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 거죠,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그 용도예요. ASP 값을 한번 변환시켜주게 했던 거. 그 내용들이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if문이 관건이었던 건데 이제 요거는 중복자를 체크하게 하는 거. 자, 미리 실행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이 인서트문의 경우는 두 번 실행되면 안 되는 거니까 중복자료 체크를 앞에서 해야 돼요. 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서트문을 실행하기 전에 중복 체크를 먼저 해야죠. 이 SQL 문에다 들어갈 거는 셀렉트 문에서 SQL 셀렉트 문에서 테스트 네임이 지금 요 배가연으로 된 값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 셀렉트 문 넣고요. 그 셀렉트 문을 연결하는 아이한테 SQ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셀렉트문 실행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실행을 시키면은 rs_ch라고 된 이 객체에서는 아까 얘기한 거대로 요 값의 결과가 rs_ch였나요? rs_ch라고 되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rs_ch라는 그 사람한테 레코드 위치가 BOF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코드 위치가 지금 여러분 그냥 실행하면 레코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여기 있어요. 여기 실행된 거 제일 마지막 끝나는 곳에 나오는 거예요. 레코드는. 그럼 여기는 지금 BOF가 아니죠. BOF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앞서 얘기 드리지만 여기에요. 여기 시작하는 지점. 얘가 여기 있다는 얘기인 거면 이 자료가 원래 없던 얘기인 거잖아요. 없어야지만 이 위치에 있는 거겠죠. 없어야지만.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복 자료가 없는 경우면 if문으로 해서 이 된 뒤에 있는 내용들 else 전까지 있는 요거 요 내용들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else 전까지 있는 내용들은 BOF 값이 아니면 BOF라고 되어 있는 건 결국 이제 시작값으로 되어 있으면 요걸 실행하게 하는 거고 BOF가 아닌 경우 지금은 BOF가 아니죠. BOF에는 첫 번째 위치가 아니고 여기잖아요. 보면 여기에 있는 경우에서는 이 뒤에 있는 실행되는 거죠. 요만큼이 중복자료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RSCH 갖고 있는 테스트 네임 값 갖고선 출력시키게 하고 실행을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미 있습니다 뜨는 거죠. 네, 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거.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인서트문을 이렇게 써서 넣느냐?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써서 넣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HTML에서 써서 넣어야죠, 이제. 자, 다음 거는요. 세트가 되어 있는데요. 6번 거를 타이핑 치시고 7번 거를 이어서 치셔야지 두 개 연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게시판 형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일단 여러분 그 li 태그 아닌 input 태그들은 다 기억나죠? input 타입 텍스트 했던 거 지금 텍스트로 입력됐던 거 다 기억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폼 태그예요. 우리가 전에 폼 태그를 하긴 했는데 액션 속성 안 했습니다. 메서드 속성도 안 했어요. 네임 속성도 안 했어요. 폼 태그는 파일을 주고받게 하는 건데 액션 속성 뒤에가 이 폼 태그 안에다가 인풋 태그 또는 셀렉트 태그 이런 거를 입력한 내용들을 보내주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7번 파일로 보내야 돼요. 7번 7 언더바 폼 포스트 리시브라는 파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파일 보낼 곳을 여기 연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서드 속성이 있는데 메서드 속성이 포스트가 있고 get이 있습니다. 포스트는 뭐냐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을 해서 입력하기 누르면 그냥 보이지 않는 채 넘어가요. 그냥 여러분 이제 입력하면 이렇게 넘어가갖고 알아서 떴죠 여기에. 근데 이거를 포스트가 아닌 get 방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메서드 포스트에서 외부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넘겼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머지 거는 쭉 여기 뭐 인풋 태그, 뭐 인풋 타입을 라디오, 뭐 여기 했던 거는 다 기억나죠? 라디오에서 지금 인풋 타입 라디오 해놓고 여기 네임 속성 같은 거 나와가지고 선택 하나만 되죠. 요거는 인풋 타입이 네임이 같은 거였기 때문에 선택이 하나만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이거 1, 2, 3 해놓고 저장해 놓으면은 얘네들 다 선택돼요. 이렇게 차단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인풋 타입의 네임 속성이 셋 다 같아야 되는 거였고요. 일단은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이름이랑 글씨 선택해도 여기 커서 깜빡이죠. 원래대로 하면 얘를 클릭해야 되는데 이름만 클릭해도 커서 깜빡이, 왜 클릭해도 커서 깜빡이는 거 라벨 태그 했던 거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라벨 태그로 같이 묶어서 얘네 팀 만들어 놨던 거, 이름 그림 선택해도 인풋 태그 선택되게 했던 거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퀘어도 넣어놨었구나. 오토포커스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실행시키면은 자동으로 이름이 커서 깜빡이게 되는 거가 인풋 타입 텍스트 요거 요 네임 속성의 네임 요 돼 있는 거에 오토포커스가 있으니까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여기 커서 깜빡이는 거 되었던 거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 입력하게 누르면 안 넘어갈 거예요. 요거 안 넘어가게 지금 막아놨네 여기. 안 적어놓은 줄 알았네. 적어놨어야지. 리콰이어드 속성 리콰이어드 속성이 리콰이어를 요구하다잖아요. 요구된 아이들에 대한 거 값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지금 요 인풋 태그, 라디오된 인풋 태그 리콰이어드 있고요. 텍스트 네임 된 것도 리콰이어드가 있는데 영문명에 대한 거 리콰이어드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 입력하고 얘까지 입력을 했는데 얘네 입력하지 않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리콰이어드 얘는 없으니까 영문명에서는. 자, 그렇게 했고요. 지금 대비연도에 보면은 셀렉트 태그 되어 있고 안에 옵션 태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해놨는데 지금 클릭하면 여기 잔뜩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ASP에서 포문을 썼어요, 지금.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포문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포문을 잠깐 또 보면 시간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포문했던 걸 보면은 지금 요 방식이었죠. 요 방식. 포문의 시작값, 포문의 조건, 증감연산자에서 A가 1부터 A가 7, 여기 7이죠. 7. 7보다 작을 때까지 요 문장을 반복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시작값, 조건, 증감연산자 그래가지고 A가 1이었을 때 1번 실행하고 그 다음 이 조건에 맞으니까 1보다 하나 증가시켜서 1, 2, 3, 4, 5, 6까지 실행시켜서 7이면 실행 안 되죠, 이제. 자, 요 방식 했던 거가 우리가 여기서도 또 포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if는 포문은 기본 문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 건데 ASP 포문은 지금 자,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자, 포문에서 쓸 변수예요. 이 변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작값, 끝값, 스텝 써 있는 거는 증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0부터 2022까지 일씩 증가하라라고 일단 포문에서 걸어놨어요. 그럼 포문에서 자바스크립트 구성으로 했을 때는 요 중괄호 있는 거가 있어야 되겠죠.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 포문을 쓴 다음에 중괄호 따로 없고요. 여기서부터요. 넥스 전까지예요. 이 값, 포문 뒤에 있는 것, 넥스 전까지에 있는 값을 반복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990, 2022까지의 이어포라고 돼 있는 이 변수가 증가를 하겠죠. 이어포 변수를 했으니까. 이어포가 1990부터 2022 증가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옵션 태그 볼게요. 옵션 태그의 밸류 속성과 옵션 태그의 안에 있는 값, 얘 두 개 다 이어포죠. 이어포라고 돼 있는 값은 1990부터 2022까지 일씩 증가된 값으로 둘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실행한 걸 보면은 여기서 1990부터 2022까지 나온 거죠. 이 내용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검사 들어가 보시면 HTML 태그가 지금 열려서 나오는데 자, 지금 제가 이 셀렉트 태그 여기서 검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셀렉트 태그는 옵션이 1990부터 2020까지 돼 있죠. 근데 우리가 ASP에서는 이거 다 안 썼잖아요. 그냥 하나만 쓴 거죠, 이거. 그래서 ASP 상에서 포문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거 다 써야 돼요. 우리 언제 다 써놨어요, 이거를. 자, 이렇게 내용 넣어놨던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셀렉트먼트 했죠. 그리고 인풋 타입에서 서브밋 제출이죠. 제출하는 게 어디 제출되는 거냐? 여기 폼 태그에 있는 액션 속성 값 제출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뭔가 값을 입력을 하겠죠. 여기서 뭐 i브라는 가수를 입력했다 치고 얘네가 2022년 데뷔했다 치고 여기 여성해놓고 입력을 누르면 넘어가겠죠. 자, 넘어가게 되어 있는 파일을 볼게요. 여기가 관건이에요, 이제. 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긴 SQL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새로운 거는 리퀘스트 객체 하나예요. 자, 리퀘스트 객체는 뭐냐면 지금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값 있죠. 폼 태그 안에 있는 값 중에 얘네들의 네임 속성 있는 거 있어요. 보면 네임 속성. 네임 속성에 있는 거대로 해가지고 네임 속성 다 있죠, 지금. 모든 태그들 네임 속성 다 있어요. 그 녀석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오는 거. 특히 포스트가 메서드 돼 있는 거. 메서드가 포스트 돼 있는 거. 메서드가 포스트 돼 있는 값들 중에 네임 속성 값을 받아다가 처리해주는 아이가 리퀘스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지금. 자, 여기 보면은 A 타입이라고 돼 있는 A 언더바 타입의 변수 넣습니다. A 언더바 타입이라고 돼 있는 변수에서는 리퀘스트 받아올 거예요. 어디서 받아올 거냐면은 폼 태그에서 네임이 타입이라고 돼 있는 거. 폼 태그죠, 폼 태그. 여기서 네임이 타입이라고 돼 있는 거. 셋 중에 선택이 됐겠죠. 그 값을 받아다가 A 언더바 타입에 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 밸류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얘를 선택했으면 아이돌이라 갖고 올 거고, 얘를 선택했으면 가수가 올 거고, 얘를 선택했으면 배우가 오는 겁니다. 이 밸류 값 안에 있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밸류 값에 있는 거 값을 네임 속성에 있는 값 맞춰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거기 값이 들어오겠죠?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A 언더바 네임, 여기서는 폼 태그에서 네임 속성이 네임이에요. 네임 속성이 네임이라고 된 값, 인풋 타입 텍스트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값이겠죠, 요거가. 여기 입력되어 있는 값이 밸류 속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값이 넘어와서 여기 들어왔어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폼 태그 AID. 그럼 요건 요거죠. 네임 속성이 AID. 그러면 실행한 거들을 보면은 여기죠, 요거. 요 내용들. 자, 그렇게 해서 쭉 받아온 거야. 데뷔 연도도 데뷔 이어라고 돼 있는데 데뷔 이어가 셀렉트 태그의 네임 속성이죠. 데뷔 이어라고 돼 있는 값 갖고 온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 결국 여기서 뭔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선택되어 있는 값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선택되어 있는 값에도 뭘 갖고 오냐면 옵션 태그에 있는 밸류 속성.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값을 두 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보여지는 값이고요. 밸류 속성 안에 있는 거가 1로 넘어가는 값이에요. 두 개 다 넣으셔야 됩니다. 핵심은 밸류예요. 밸류 속성이 넘어가는 거지 다른 건 넘어가지 않고 안 넘어가요, 이거 다. 밸류 속성이 넘어가는 거예요. 인풋 타입 텍스트는 밸류 속성이 없어도 되는 거가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쓰는 값이 밸류예요. 쓰는 값이. 자,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성별까지도 받아왔죠. 성별 경우도 인풋 타입 네임 속성에서 받아오는데 여기도 여성은 남성이라든가 이걸 받아오는 게 아니라 F 또는 M이 넘어오는 겁니다. F 또는 M. 얘가 아니라는 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왔어요. 이제 그냥 넣는 거예요, 이제. A 언더바 SQL이라고 값에다가 우리가 아까 썼던 거 인서트문이죠. 인서트문에다가 얘네 쭉 넣었어요. 이렇게 아까 했던 거죠, 요거는. 해놓고 dbcom mydb라고 객체 불러와서 ASQL이라고 돼 있는 거 실행해라. 그 인서트문 실행되겠죠. 인서트문에 대한 거 실행이 된 다음에 내용들을 얘 실행시켜주는 거죠. 스크립트문. 그래서 입력 완료 뜬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입력 완료 확인 누르면 로케이션 href 이거 자바스크립트 했던 거죠,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location.href를 여기 있다. 요거죠, 요거. 우리 그때 실행했었을 때 이거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서 확인 떨치도 눌러가서 넘어가게 했던 거. windows.location.href에서 일로 넘어가게 할 거냐? 일로 넘어가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 똑같이 나온 거예요. location.href에서 다시 6번 파일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얘네가 6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들이 여기에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제 코드 실행을 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ive라는 가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 이 방식들이 이제 뭔가 단순 내용들이 아니라 뭔가 복잡하게 들어가게 생기겠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볼 건데 일단 지금 알아본 거는 메서드가 포스트라는 방식이었다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뭔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어려워도 버티시면 대단한 게 작업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